이 2차 함수가 이 집합에서 이 집합으로 향하는 1대1 대응이 되어야 된다 했어요.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이면서 치역과 공역이 같은 거죠. 이 그래프를 우선 그려보면 포물선이 꼭지점이 2,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그러면 1대1 함수가 되려면 이쪽 구간이 있으면 안 돼요. 어딘서인가 시작해야 되는데 여기서 시작해버린다 치면은 이 구간이 중복이 돼버리죠. 그래서 무조건 여기 이후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A는 2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런데 동시에 1대1 대응이 되려고 하면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가 A, B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치역과 공역이 같겠죠. 그러면은 B가 A제곱 빼기 4A 더하기 3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A, B의 최대값이라고 했으니까 A 빼기 B를 식을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5A 빼기 3이 되고 최대값을 확인하기 위해서 원점제곱 형태로 고쳐보면 더하기 4분의 13이 될 거고 이 점이 여기서 봤을 때 꼭지점이 2분의 5, 4분의 13인데 A의 범위가 만족이 되니까 꼭지점의 Y좌표인 4분의 13이 최대값입니다. 필요의 Q는 17이 되겠죠. A 범위 확인해야 됩니다. 원 C가 있고 C'은 평이동한 원이에요. 그리고 AB가 양수니까 원 C가 여기 있고 C'이 오른쪽 위에 있겠죠. 근데 C'이 원의 중심을 지난다 했어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근데 두 원이 반지름이 똑같기 때문에 결국 C'의 중심을 C가 지난다고 해도 똑같아요. 이게 반지름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R제곱이라는 식을 가조건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직선이 두 원을 모두 접한다 했는데 그러면은 두 원의 중심이 이 직선으로부터의 거리가 R과 같다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평행이동 이렇게 했으면 공통접선이랑 평행해야 될 거예요. 이 두 개가. 왜냐하면 접선에다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R이고 R이고 하니까 직사각형이 되겠죠. 직사각형이니까 두 개는 평행하면 돼요. 이거의 기울기가 3분의 4가 되죠. 그러면 3분의 4라 이 직선의 기울기인 A분의 B가 같다는 식이 두 번째로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한 원은 접해야겠죠. 적어도 이 원의 중심 1,0이니까 C의 중심 1,0이니까 1,0과 이 직선의 거리는 R로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공식을 써보면 5분의 25가 R이다. 다시 말해서 R은 5라는 식이 나옵니다. 그럼 1번식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25로 바뀌게 되고 2번식하고 연립하게 되면 A는 3이고 B는 4가 나옵니다.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R의 값은 12가 나옵니다. 28번 경우의 수 문제인데 우선 3개의 정사각형에 적혀있는 수는 정삼각형에 있는 수보다 작다고 했어요. 그리고 변을 공유하는 두 정사각형에 적혀있는 수는 서로 다르다고 했죠. 그러면 정사각형에 있는 3개 수는 1, 2, 3 같이 3개가 서로 다르거나 아니면 1, 2, 1 같이 2개가 서로 같거나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삼각형에 있는 수가 정사각형에 있는 수보다 무조건 커야 되니까 그러면 삼각형에 1을 들어갈 수는 없어요. 2도 들어갈 수 없겠죠. 2가 들어가면 사각형에 모두 다 1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면 삼각형에 3이 들어갔을 때를 생각해보면 사각형이 같은 게 있는 경우 아니면 모두 다른 경우 같은 게 있다면 양 끝이 같다는 거고 1이랑 2 중에 골라서 해야 되니까 두 가지 여기는 나머지 한 가지 모두 다른 경우는 안 되죠. 숫자가 들어갈 수 있는 게 1, 2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 삼각형에 4가 들어갔을 때 이라 생각해보면 같은 게 있다면 양쪽에 들어갈 거 정하고 가운데 거 정하고 모두 다르다면 그냥 3개 중에 순서대로 나열하면 되겠죠. 삼각형이 5라면 같은 게 있는 경우에 양 끝에 4가지 가운데 3가지 3개 다 다를 때는 4P3이 되겠죠. 그냥 그리고 삼각형이 6이라면 비슷하게 5 곱하기 4가 되고 5 곱하기 4 곱하기 3이 될 거고요. 그럼 여기서는 총 2가지 여기서는 6이고 6이니까 총 12가지 여기서는 10이고 24니까 총 36가지 여기서는 20이고 80이 60이 되죠. 60이니까 총 80가지 그럼 다 더하면 되니까 130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9번
가족권을 식으로 적어봐야겠네요. 목과 나머지가 있으니까. 그럼 fx가 x제곱 더하기 gx에 x 더하기 2고 더하기 gx의 제곱 빼기 x제곱이다 라고 했어요. 다항식이라고 했으면 무조건 차수를 먼저 따져야 되는데 차수를 따지기 좋은 조건이 나눗셈에선 나머지가 무조건 차수가 낮아져야 되죠. 그러면 차수를 따져야 되는데 이거의 차수를 따져야 되니까 일단 경우를 나눠봅시다. gx가 3차 이상일 때 n차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의 차수는 n차예요. 그리고 나머지의 차수는 n제곱차예요. 근데 무조건 얘가 크잖아. 그러니까 이 경우는 안 돼요. 2번 gx가 2차인 경우. 그러면 얘는 2차 이하겠죠. 2차일 수도 있고 1차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얘는 제곱이 들어있어서 4차야. 그러면 또 얘가 더 커버렸죠. 안 되죠. 그래서 gx는 1차입니다. 왜냐하면 gx가 상수항이라고 해버리면 뭐 문제를 그렇게 내지도 않을 거고요. 생각해보면 gx가 상수항이면 얘는 2차고 얘도 2차가 돼서 모순이 되죠. 2차로 나왔는데 나머지 2차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gx는 1차식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gx를 써보면 gx를 ax 더하기 b라고 쓸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얘가 2차니까 얘는 1차 이하에 대해서 2차항이 사라져 줘야 돼요. 그러면은 gx의 제곱 빼기 x제곱을 생각해보면 a제곱 빼기 1의 x제곱 더하기 2ab의 x 더하기 b제곱인데 얘가 없어져 줘야겠죠. 1차 이하에 되니까. 그럼 a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근데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라 했으니까 gx의 최고차항은 1이 되겠네요. 그래서 gx는 x 더하기 b 꼴이 됩니다. 그럼 이제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fx는 gx로 나눠 떨어진다. f형은 0이 아니다를 이제 써봐야 될 텐데 fx의 식을 다시 적어보면 fx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b에 x 더하기 2에 더하기 x 더하기 b의 제곱 빼기 x제곱입니다. gx로 fx가 나눠 떨어져야 되니까 f-b가 0이 돼줘야 돼요. 계산해보면 b제곱 마이너스 b 더하기 2 더하기 b제곱이 되고 아니지 마이너스 b제곱이 되겠네요.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b세제곱 더하기 b제곱인데 얘가 0이 돼야 돼요. 근데 여기서 f형은 0이 아니라 했으니까 b는 0이 안 되죠. b가 0이 돼버리면 f형이 0이 돼버려요. 모순이 되니까 b가 0이 아니기 때문에 b는 1입니다. 그러면 fx가 나오죠.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에 x 더하기 2 더하기 x 더하기 1의 제곱 빼기 x제곱입니다.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f2니까 대입해주면 f2는 7 곱하기 4 더하기 9 빼기 4가 돼서 33이 되겠네요. 30번은 좀 복잡하죠. 항상 최고차의 개수가 2인 2차 함수가 있고 최고차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가 있어요. 이 방정식의 해를 생각해야 되니까 fx는 1 또는 gx는 1인 거의 해가 알파랑 베타라고 했네요. 그 다음에 fx는 gx인 해가 알파랑 베타 플러스 3이라 했어요. 알파가 겹쳤죠 지금. 근데 fx랑 gx는 둘 다 2차식이니까 각각 2차 함수예요. 그러면 두 개가 각각이 최대 2개씩 해를 가질 수 있는데 알파는 겹쳤어요. 왜냐하면 fx랑 gx가 같으니까 둘 중에 하나가 만족된다면 반대쪽도 만족돼야겠죠. 같은 값이니까. 그리고 베타가 어딘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베타가 여기 있다 하면 여기에는 베타가 있을 수 없어. 왜냐하면 두 개 같은 건 베타 플러스 3만 남았으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나머지 한 자리가 뭔가 있어야 돼요. 허근이 될 수는 없잖아. 실근해야 되니까 그럼 여기가 알파란 소리예요. 혹은 여기에 베타가 있고 여기가 알파일 수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생겨요. 두 가지 경우가 어떻게 되느냐. fx는 1과 gx는 1의 해가 각각 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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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타 꼴인 경우와 알파, 베타, 알파, 알파인 경우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래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1번 경우와 2번 경우를 생각하고 최고차의 개수가 2랑 1인 거를 생각해서 그려주면 여기가 1이라고 해보면 이 경우에 1번 경우에 생각해보면 알파가 여기 있고 베타가 여기 있다 합시다. 문제에서 베타가 더 크다 했으니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fx의 그래프는 최고차의 개수가 2니까 좁게 그려질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gx의 최고차의 개수는 1이라고 했으니까 좀 더 넓게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럼 교점이 여기 있어요. 근데 베타 더하기 3이어야 되잖아요. 여기가 모순이죠. 베타가 더 커버렸으니까. 그래서 1번 경우는 안 됩니다. 반대로 2번 경우를 그려보게 되면 1이 여기 있을 때 알파가 여기고 베타가 여기라 하면 fx가 최고차의 개수가 2니까 좀 좁게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gx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니까 좀 더 넓게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여기가 베타 더하기 3이라는 임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이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갱 개수가 3개래요. 그럼 fx는 k거나 gx는 k인 건데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되려면 여기밖에 없죠. 지금 여기가 k예요. 그러면 fx는 k의 해합, gx는 k의 해합을 알아야 되는데 k는 지금 상수니까 어차피 두 근의 합은 일정해요. fx에서 두 근의 합이 알파 더하기 베타였으니까 이것도 여전히 알파 더하기 베타일 거고 gx에서 두 근의 합은 2알파였으니까 이거의 두 근의 합도 2알파예요. 근데 베타 더하기 3에 하나 겹쳤죠. 그러면 세 근은 알파 더하기 베타에서 2알파를 더해주고 베타 더하기 3은 하나 빼줘야 될 거고 얘가 10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알파가 5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식이 좀 나오게 되는데 fx의 해는 5랑 베타고 gx는 5랑 5예요. 그러면 fx는 2의 x 빼기 5의 x 빼기 베타 더하기 1 는 1의 해가 알파랑 베타였으니까요. 그 다음에 gx는 x 빼기 5의 제곱 더하기 1일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두 개의 교점이 베타 더하기 3이 있었으니까 그걸 생각해 봐야겠죠. f 베타 더하기 3은 g 베타 더하기 3을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2의 베타 빼기 2 곱하기 3은 더하기 1은 베타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1이 될 거고 베타 빼기 2를 묶어주면 6 빼기 베타 더하기 2는 0이 되겠네요. 그럼 베타가 2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4가 됩니다. 4가 되겠네요. 베타가 2 또는 4가 되는데 알파보다 베타가 컸으니까 그러면 되는 게 없죠. 뭔가 이상하게 나왔는데 두 번째 해가 8이 되겠네요. 계산 잘못했네요. 그래서 베타가 알파보다 커야 되니까 베타는 8이 될 거고 알파는 5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k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아까 전에 구할 때 그래프를 괜히 지웠는데 그래프를 다시 리콜해 보면 5가 여기 있고 8이 여기 있고 베타 더하기 3이 11이 여기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그리고 5가 중근인 거고 너무 좁게 그렸네. 이렇게 그려질 거고 11에서 둘이 만나야 돼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프가 잘 안 그려지는데 여기가 5고 여기가 8이고 그래프가 좀 말이 안 되지만 용납합시다. 여기가 k죠. 그러면 11에서의 함수값을 구하면 돼요. 11에서의 함수값을 구하면 되니까 여기다 대입해보면 k가 37인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알파가 5, 베타가 8, k가 37 다 더해주면 50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